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믹주입니다. 지난밤 새벽 3시 반을 시작으로 FOMC 기자회견을 통역했고요. 그 결과 연준은 0.75%의 금리를 올리면서 Federal Funds Rate는 2.5%를 갱신했고요. 이로 인해서 금리는 지난 전고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연준이 0.75%의 금리를 확정 지은 순간부터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다우지수는 1.37%, S&P 500은 2.62%, 그리고 나스닥은 4.06%나 상승했습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변함없이 말씀드렸지만 마켓 타이밍을 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그 누구도 연속적으로 하락장의 바닥을 맞춘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미 S&P 400 미드캡과 S&P 600 스몰캡은 대폭락하여 코로나 때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매일매일 거시경제를 관찰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앞으로 더 장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더 폭락을 예상하면서 마켓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는 차라리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나가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좋은 선택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가 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 이코노미스트들, 은행기관들 또한 사실 바닥을 모르며 정작 최고의 투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사람들은 바닥은 그 누구도 모르며 본인조차도 한 달 뒤에는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를거니와 거시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더더욱이나 모른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성공한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는데 아직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래를 안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And first of all, they try and predict the stock market. That is a total waste of time. No one can predict the stock market. They try to predict the interest rates. I mean, if anybody would predict interest rates right 3 times in a row, they'd be a billionaire. Considering there's not that many billionaires on the planet, and no one can predict the economy. I had a lot of people in this room were around in 1981 and 82, when we had a 20% prime rate, with double-digit inflation, double-digit unemployment. I don't remember anybody telling me in 1981 about it. I didn't read, I studied all this stuff. I don't remember anybody telling me we're going to have the worst recession since the Depression. So what I'm trying to tell you, it'd be very useful to know what the stock market is going to do. It'd be terrific to know that the Dow Jones average a year from now would be X, that we're going to have a full-scale recession, or interest rates are going to be 12%. That's useful stuff. You never know it, though. You just don't get to learn it. So I've always said, if you spend 14 minutes a year on economics, you've wasted 12 minutes. And I really believe that.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저평가를 시작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주가가 떨어지면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 투자를 회피하게 되는데 반대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바닥은 이미 지나간 것인가 또는 또 한 번 더 속이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내적 갈등에 휩싸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장이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방향을 트게 되면은 상승 랠리를 놓치게 되고 이미 상승한 뒤에는 과거와 같은 악재가 부디 한 번 더 왔으면 하는 후에 다시 한 번 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처럼 말이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코로나 때만큼이나 빠졌습니다. 주가는 정작 코로나 때만큼 빠지질 않았는데 왜 제가 코로나 때만큼이나 빠졌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밸류에이션에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악재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올라갈 때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고평가일 때부터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또 떨어진 상태니까 이때 대응을 해야 할 걸 이라고 하지만 밸류에이션을 모르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기간 때부터 대비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또 이 기간 때부터 대비를 해야 할지 대비를 한답시고도 다 판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니 팔았던 게 아까워서 또 주식을 사다가 결국엔 주가가 떨어지면서 고점에 물리게 됩니다. 참고로 이것은 주봉으로 엄청난 상승 랠리를 펼쳤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상승장에 취하다 보면은 밸류에이션이란 안전장치 없이는 결국에는 최고점에 물리게 됩니다. 그럼 밸류에이션이 뭘까요? 부동산과 비슷합니다. 송파구의 헬리오시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헬리오시티에 있는 이 18평짜리는 11억 8천 하는데 사실 지방에 있는 아파트 18평짜리는 5억 아래인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같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부동산은 입지이기 때문이죠. 입지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럼 주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결정납니다.
주가가 단순히 코로나 때만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평가가 아니라 코로나 때 대비해서 어닝 per share가 이렇게 꾸준히 오른 것 대비해서 주가는 그만큼 오르지 못해줬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것이 바로 모든 분들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던 퍼인 P ratio입니다. 실적이 좋으니 earning per share는 증가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외적인 악재로 인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면은 분자 대비해서 분모가 높아지니 당연히 여기 PE 멀티플은 낮아지는 것이죠. 이로 인해 저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PE 멀티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멀티플이 곱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분수는 개념적으로 곱셈이니 멀티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퀄컴의 실적이 나왔으니 퀄컴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퀄컴의 현재 PE 멀티플은 15입니다. 퀄컴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평균 멀티플은 18.46으로 오늘날 기준으로의 퀄컴의 멀티플 15는 18 대비 저평가인 것입니다. 만약 퀄컴의 멀티플이 18.46 이상이었다면 10년 평균 멀티플 대비 고평가이므로 주주로서 저는 추매를 안 했겠죠. 그런데 퀄컴이 저평가이니 천천히 계속 추매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뭐가 나오든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 악재가 뭐가 됐든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퀄컴은 earning per share와 매출액에서 전부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돌파해 주었고요. QCT에서는 32%의 영업이익률과 QTL 사업부에서는 71%의 마진율을 보일 정도로 수익률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퀄컴의 주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핸드폰 쪽에서는 59%의 매출 승률을 보여주었고요. 새로운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부분에서는 38%의 매출 승률과 함께 빠른 속도로 RF 프론트엔드와 IoT 쪽과 페이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죠. 삼성은 퀄컴과 라이센싱 계약을 7년간 추가로 연장을 했고요. 애플은 아이폰 5G 모뎀 반발에 실패하면서 퀄컴의 5G 모뎀을 적어도 2023년 하반까지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9시 반에 2022년 1차 GDP 예측치가 나옵니다. 여기 Advanced Estimate은 첫 번째 예상치인 만큼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자 많은 시간을 드리는데요. 만약 GDP가 조금이라도 플러스로 나온다면 장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반대로 마이너스가 된다면 2분기 연속으로 하락하는 부분인 만큼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장은 또다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이 됩니다. 게다가 목요일 장이 끝나고 나서는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만약 이 두 개의 기업 모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 장은 또 한번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게 나온다면 장은 반대로 일제히 오를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실적과는 큰 관련이 없는 외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건재하고 앞으로 미래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적이 좋고 저평가라면은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해 저평가할 때 그냥 모아나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저평가에서 결국 적정한 밸류에이션 또는 고평가가 되었을 때 그때 원기옥을 날려버리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FOMC 미팅의 결과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제 리서치와 매수 내역 등을 공유하면서 장투 예정을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참여에 관심 있으시다면 영상의 디스크립션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